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마지막 시간입니다. 컨텐츠 적합성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컨텐츠 적합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수익 창출에 사용될 컨텐츠의 유형을 정의하는 단계인데요. 이 컨텐츠 적합성을 설정을 하면 이 적합한 영상들이 아닌 것들 필터링 할 수 있고, 적합한 광고들이 노출될 수 있고,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구에서 컨텐츠 적합성을 선택을 하시면 확장된 인벤토리, 표준 인벤토리, 제한된 인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광고와 좀 결이 비슷한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 좀 자극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광고주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유형의 인벤토리에 적합성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광고 결제할 때 그 선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다 기계가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영상인데도요, 제목을 되게 자극적이거나, 예를 들어 세게 넣거나 이러면 노출의 한도가 제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 영상과 광고주를 이렇게 좀 연결시켜 줘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걸 광고주 친화적이라고 유튜브에서는 표현을 해요. 네. 좀 우리나라식은 아닌데,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광고주 친화적인 영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네, 인벤토리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확장된 인벤토리라는 게 있고, 표준 인벤토리, 제한된 인벤토리가 있는데, 이 표준 인벤토리가 권장 크기였어요. 확장된 인벤토리는 어떤 거냐 보면, 일부 민감한 콘텐츠 광고를 게재하는데 최대한 인벤토리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콘텐츠가 있어요. 욕설이 너무 심하거나 성적이거나 노골적인 폭력 같은 건 제외하고요. 표준 인벤토리, 이건 대체적으로 이제 적합한데, 이 확장된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여기 이제 반복되는 심한 욕설이 있고, 노골적인 거, 그다음에 실제적인 연출 폭력 같은 것들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한된 컨텐츠는 대부분의 그 민감한 유형은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다소 수위가 그러니까 약간 좀 에이지가 높은 컨텐츠들을 말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가벼운 욕설이나 이런 외설적인 컨텐츠는 제외하고 광고가 노출된다, 이런 걸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완전히 건전하겠다, 막 확장된 거, 그냥 유튜브라는 게 원래 그렇지, 그냥 그 유튜브에 있는 거에다가 노출시키겠다, 이유고, 그 다음에 좀 제한하고 싶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거니까 우리 광고도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됐으면 좋겠다 하면 제한된 인벤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라벨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라벨을 사용해서 여러 연령대의 잠재 고객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광고 콘텐츠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나 비디오 게임을 설정하는 콘텐츠 등급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DLG는 전체 시청가, DLPG는 보호자 동반 시청가, DLT는 청소년 시청가, DLMA는 성인 시청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이 있어요. 유튜브는 이 저작권 문제를 굉장히 잘 슬기롭게 해결한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유튜브는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영상 안에서 상업적인 요소를 갖추는 이런 권한들을 갖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은데, 유튜브에서는 웬만하면 다 노출시켜 줍니다. 네, 이 저작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온라인에 영상을 노출시키는 게 저작권 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출을 좀 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컨텐츠가 다 그렇진 않고, 유튜브의 원칙은 다 공유예요. 근데 누군가가 컨텐츠 아이디를 등록한 컨텐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 가수의 노래, 그런 노래들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라디오에서 그런 음악이 나오면 그 저작권자한테 유튜브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컨텐츠는, 그러니까 딱 유튜브에 스트림이 걸리면 유튜브가 얘기합니다. 요거 무음 처리할까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이런 게 저작권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나누고 대화했던 거, 이런 영상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저작권이 없다고 유튜브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작권을 걸 수도 있잖아요. 내 영상을 저 사람이 썼어요. 그럼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 공유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컨텐츠 내리지 마시고요. 그 컨텐츠가 많을수록 유튜브는 거기에 광고를 싣잖아요. 그 광고의 비용을 서로 나누세요.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다만 완전히 안 되는 게 있는데, 라이브 콘서트 공연 같은 거, 이건 애초에 음악도 저작권이 있고, 그걸 노래하는 그 가수의 저작권도 있고, 그 입장료 받고 받은 그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요. 네. 그럼 저작권자한테 가겠죠. 이걸 올린 사람한테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거를 올리는 게 잘못인 게 아니라 올려도 돼. 근데 그 돈은 공연한 사람한테 가죠. 광고 수익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올리면 안 돼가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동영상이 막 이렇게 온라인에 이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컨텐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브영의 계정에 올렸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봐요. 근데 거기에 올리브영이 그 저작권 콘텐츠 아이디를 신고를 하면 당연히 못 쓰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같이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그 원저자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올리브영한테. 올리브영이 보기에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 많이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뭐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든 내 공을 너무 쉽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내가 가져가거나 전부를 가져가게 해서 그 영상이 그냥 유튜브 위에 살아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슬기롭게 컨텐츠 저작권을 해결한 게 특징이에요. 저작권 침해 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저작권 위반 경고를 처음에 받으면 4개 짧은 객관식 문제로 된 것들이 이제 체크하는 그런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제 스트리밍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를 3번 정도 받으면 계정이나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해지되고요. 계정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삭제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하셔야 돼요. 네, 기타 법률 위반 신고도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법률 위반 신고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업로드한테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청해야 돼요. 내가 올린 사람이 업로드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한테 중재를 해서 동영상을 차단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 대상은 저작권, 상표권, 모조품, 명예훼손, 저장된 음악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하고, 명예훼손이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아주 근거가 명확해야 명예훼손 차단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또 그냥 공개된 상태로 놔두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러니까 영상이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하고요. 법적으로도 더 보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친구 사진을. 네. 그 저작권 누구한테 있죠? 사진을 찍힌 친구한테 있나요? 사진을 촬영한 저한테 있나요? 네. 법률적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도 그거 그냥 사진 본인이 찍어가지고 본인의 SNS에 올린 거 저작권 인정 안 합니다. 예. 그걸 법률에서 왜 저작권 인정하지 않냐면, 기계장치에 손가락을 올려서 터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사람이 예술가적으로 아니면 창작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장치에 손가락을 눌렀다고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애매하게 잘 모르는 걸 유튜브는 가능하면 분쟁 없이 공개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쉐어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스팸이나 기만 행위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동영상 스팸 같은 것들이 있고, 혼동을 야기하는 메타데이터나 썸네일 같은 것도 좀 제약을 하고 있고, 사기 같은 거, 현금 지급, 벼락부자 되기, 다단계 판매 이런 것 컨텐츠도 스팸으로 보고요. 인센티브 지급 같은 거 있어요. 좋아요, 뭐 이런 것 더 많이 늘려준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스팸이라고 생각하고요. 댓글 스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복되는 댓글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는 가이드를 세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콘텐츠를 통해서 악용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제재를 가합니다. 그 다음에 민감한 콘텐츠들도 있어요. 과다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썸네일 정책 같은 거, 아동 안전에 대한 정책, 자살, 자해, 섭식 장애에 대한 정책, 저속한 언어 같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하면 90일 이내에 2번 위반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요. 2번 위반하면 경고를 또 한 번 더 하고 3번 위반하면 강제로 폐쇄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고, 이 제재는 거의 비슷해요. 자,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컨텐츠도 유튜브는 올리지 말라고 제한을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에 대한 정책도,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컨텐츠 이런 것도 좀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다만 여기에 보시면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맥락을 포함하는 컨텐츠라면 컨텐츠가 계속 유튜브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튜브는 이 영상을 이렇게 못 올리게 하기보다는 올려놓고 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폭력, 범죄, 조직에 대한 정책, 뭐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정책에 관한 정책들도, 폭력에 관한 정책들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예외사항들이 간혹 있어요. 보시면 교재 예외사항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 상품도 있어요. 규제되는 상품들, 뭐 주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노출하면 안 되고요. 온라인 도박, 뭐 처방전 없는 상품, 뭐 이런 것들 제한이 있습니다. 총기류 같은 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혼동을 뭐 야기하기 위한 인구조사, 참여 방해, 조작된 컨텐츠, 가짜뉴스 같은 것들 있죠.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된 내용들, 유권자의 투표 방해라든가 후보자 자격 요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동일하게 제재를 하고, 다만 여기도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콘텐츠 등의 경우에 명시된 잘못된 정보를 위반하더라도 동영상, 오디오, 제목 또는 설명에 추가 맥락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된 것도 제한이 있지만, 또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콘텐츠에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완화된 규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의 동영상 신고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한된 동영상 라벨이 붙으면 자동으로 게시가 중단된다. 아니라니까요. 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오픈해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그 문제 제기 정도를 보고 수익이 들어오면 수익을 나눠요. 아니면 전체 다 갖도록 해서 영상이 온라인 상으로 살아있도록 만드는 게 유튜브의 기본적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성적인 콘텐츠 연령 제한 붙을 수 있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채널과 동영상이 즉시 삭제될 수 있죠. 신고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게재되지만 실제 재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는 아니지만 숨겨지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